도시를 죽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돈이 떠날 때 찾아오는 적막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를 보십시오. 한때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폐허입니다. 공장이 떠나자 일자리가 사라졌고 사람이 떠나자 도시가 죽었습니다. 2026년 3월 10일 이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티핑포인트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단순히 노동자 권리에 관한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법이 어떻게 여러분의 부동산 가치를 하락시키고 국민연금 고갈을 앞당기는 직접적 방아쇠가 되는지 논리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2026년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이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2014년 쌍용 자동차 파업 당시 해고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이 47,000원씩 담긴 노란 봉투를 보냈습니다. 연대와 동정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감성적 서사가 법안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의도는 이해합니다. 노동자 보호, 을의 눈물, 대기업의 횡포. 이런 프레임은 감정적으로 강력합니다. 그러나 감정과 법률은 다릅니다.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법의 치명적 메커니즘에 집중하겠습니다. 핵심을 단순화하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문제가 있으면 자신의 고용주인 하청업체와 협상합니다. 당연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이것을 바꿉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 즉 발주사와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원청을 상대로 쟁의행위,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원천적으로 제한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동네 치킨집에서 배달을 시켰습니다. 배달이 1시간 늦게 왔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 법의 논리대로라면 여러분은 동네 치킨집 사장이 아니라 본사 회장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본사는 여러분에게 영업 손실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한 구조입니까? 프랜차이즈 본사가 전국 수천 개 가맹점의 배달 문제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한국에서 사업을 접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법인격의 개념을 파괴합니다. 법인격이란 기업이 독립된 법적 주체로서 계약하고 책임지는 근대 자본주의의 기초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협력업체는 별개의 법인입니다. 현대자동차와 부품 납품사는 별개의 법인입니다. 이 구분이 있어야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그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원청은 자신이 고용하지도 않은 노동자의 파업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손해가 발생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보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 불가능 선언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법무팀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런 법적 환경에서 한국의 공장을 짓겠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짓지 않습니다. 기존 공장도 철수를 검토합니다. 노란 봉투라는 따뜻한 이름 뒤에 숨어 있는 것은 트로이 목마입니다. 성문 안으로 들어온 순간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릴 병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본의 속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돈은 겁쟁이입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도망칩니다. 국경도, 애국심도, 의리도 없습니다. 오직 안전과 수익만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글로벌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베트남, 인도, 멕시코, 폴란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나라는 많습니다. 그중 한국을 선택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숙련된 노동력, 우수한 인프라, 안정된 법치 환경. 이것이 한국의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를 파괴합니다. 법적 예측 가능성입니다. 내가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가 내 공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해도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수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까? 투자하지 않습니다. 기존 투자도 회수합니다. 이것이 자본의 논리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아파트 가격과 무슨 관계입니까?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허공에 떠 있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일자리가 받쳐주는 것입니다. 공장이 있으면 노동자가 옵니다. 노동자가 오면 식당이 생기고 학원이 생기고 병원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집을 삽니다. 수요가 생기니 가격이 오릅니다. 반대로 공장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슬이 역으로 작동합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상권이 죽고 사람이 떠나고 집값이 폭락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을 보십시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지탱하는 도시입니다. 거제도를 보십시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도시의 심장입니다. 이 기업들이 자동화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 아파트 가격은 버틸 수 없습니다. 이미 조짐이 있습니다.
거제도 아파트 가격은 2015년 고점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곳이 수두룩합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결과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런 구조조정을 전국 단위로 확산시킬 수 있는 법입니다. 서울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수도권 제조업 벨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공장들이 떠나면 그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사라집니다. 서울 부동산 수요의 상당 부분이 증발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가격은 주변 일자리가 지탱합니다. 노란봉투법은 그 일자리를 죽이는 법입니다.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이 연결고리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기업은 생존을 추구하는 유기체입니다. 위험을 피하고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이것을 비난할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제 최고 경영자의 입장에서 계산해 보십시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람을 고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 노동자도 내 공장을 멈출 수 있습니다. 파업이 발생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번 파업이 시작되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천문학적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고용하는 리스크입니다. 반대로 로봇을 도입하면 어떻습니까? 초기 투자 비용 1억 원, 유지보수 비용 연간 1,000만 원, 24시간 가동 가능합니다. 파업하지 않습니다. 협상하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경영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밀도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제조업 노동자 10,000명당 로봇 대수가 1,000대를 넘습니다. 세계 평균의 10배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이미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 흐름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규모 해고 발표가 없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채용 공고가 사라집니다. 신입사원 모집이 줄어듭니다. 퇴직자가 나가도 충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조용한 해고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취업문이 닫힙니다. 중장년층에게는 재취 취업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업은 해고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고용 유연성이라고 포장합니다. 그 사이 일자리는 증발합니다. 이것이 노란봉투법의 역설입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이 노동자의 일자리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기업에게 사람 대신 기계를 선택할 완벽한 명분을 제공합니다. 의도와 결과는 이렇게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냉정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로봇에게 빼앗긴 일자리는 누가 되찾아 줍니까? 아무도 되찾아 주지 않습니다. 한번 사라진 일자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동화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제 가장 민감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국민연금입니다. 40대 이상 시청자분들께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국민연금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현재 일하는 사람들이 낸 돈으로 현재 은퇴한 사람들에게 지급합니다. 내가 낸 돈이 적립되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월급에서 빠져나간 연금이 누군가의 통장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과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수입니다. 돈을 내는 사람이 충분해야 합니다. 취업자가 많아야 하고 그들의 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연금 기금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취업자가 줄면 어떻게 됩니까? 기금이 빠르게 고갈됩니다. 노란봉투법의 연결고리를 따라가 보십시오. 기업이 떠나거나 자동화합니다.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월급쟁이가 감소합니다. 소득세 납부자가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감소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기여금이 축소됩니다.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이것이 논리적 귀결입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보십시오. 현재 예측으로도 2050년대 중반이면 기금이 바닥납니다. 이것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추계입니다. 기업 이탈과 자동화가 가속되면 이 시점은 더 앞당겨집니다. 5년, 10년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50대, 60대 시청자분들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입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현장에서 일하며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노후에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금을 낼 다음 세대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연금을 낼 사람이 없습니다. 낼 사람이 없으면 받을 돈도 없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한때 남미 최고의 부국이었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5년은 좋았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 50년은 어떻습니까? 초인플레이션, 식량 부족, 중산층 붕괴,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구호가 노동자의 연금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비극입니다. 달콤한 약속 뒤에 숨은 청구서는 항상 다음 세대가 지불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걸린 문제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십시오. 2026년 3월 10일. 이 날짜는 단순한 법 시행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변하는 분기점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법인격 체계를 흔듭니다. 기업은 리스크를 피해 떠나거나 자동화합니다.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부동산 수요가 붕괴합니다. 동시에 연금 기여자가 줄어 기금 고갈이 앞당겨집니다. 부동산과 연금, 대한민국 중산층 자산의 두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제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노하지 마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정치적 논쟁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자산을 점검하십시오. 대한민국 고도성장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 전환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이런 규제 환경까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을 제고하십시오. 모든 자산을 원화와 한국 부동산에 집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달러 자산, 미국 주식, 글로벌 분산 투자, 코리아 리스크를 해지할 수단을 확보하십시오. 이것은 비관론이 아닙니다. 현실적 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돈은 차갑습니다. 뜨거운 구호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차가운 지혜로 가족의 미래를 지키십시오. 이와 같은 유용한 정보를 더 보시려면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